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2018년도 상반기 신입 공채에 도전한 취준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나 했는데요. 그 서류 전형 합격률을 조사해보니까 합격률이 20.6%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지원기업 서류 전형에서 모두 탈락해서 이른바 서류 전형 올킬을 당한 분들을 보니까 40.7%로 굉장히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는데요. 취준생들이 또 생각하는 자신의 불합격 원인으로는 스펙이 좋지 않아서 직무 관련 경험이 부족해서 나이가 많아서 등의 이유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에서는 이분들이 왜 떨어졌는지 이유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떨어졌을까 그걸 알아야만이 다시 준비를 해도 준비를 잘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그 대답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4에서 속 시원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분야를 방문하고 저희 잡정보센터를 찾아와 주시면 고구마를 막 100만 개 먹은 것처럼 답답했던 마음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worktv@yna.co.kr로 지원해 주시면 되니까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월요일 취준생 구조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4 지금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하고요. 누구도 탈락의 이유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함께 쭉 밝혀드리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시즌입니다. 왜 떨어졌나 네 번째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취업 컨설턴트계에서 이 닉네임이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취업 컨설턴트계의 제갈공명 위포트의 홍기찬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기찬쌤, 방금 남규 씨가 취업 컨설팅계의 제갈공명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 닉네임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뭐 영광스러운 닉네임이죠. 근데 제가 그렇게 날카롭진 못하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영원 학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방송 보는 분들이 느낄 텐데 취업이라는 건 사실 전략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스펙도 이제 의미가 분명히 있고 직무 관련된 전문성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결국 이 싸움이라서 그 계열사 선정이라든가 산업금 도전이 있어서 영원 학생이 약간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 위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자, 이어서 왜 떨어졌나 시즌4 두 번째로 오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을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 김양환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환 씨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인천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자동차공학을 졸업을 앞두고 있는 김양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이라 조금 많이 긴장도 되실 텐데 네. 사실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단점,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게 그렇게 막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좀 수준을 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기회를 좀 알고자 그래서 지원했습니다. 네. 수준과 길을 오늘 꼭 알아가기를 바라고요. 네. 그럼 먼저 양환 씨의 스펙 점검과 지난 상반기 공채 지원 결과를 알아보고 얘기를 해봐야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왜 떨어졌나 시즌4 두 번째 행운의 주인공 김양환 학생의 스펙과 지원 기업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양환 학생은 올해 8월 인천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부 자동차공학과를 졸업할 예정이고요. 학점 평균은 3.4입니다. 어학은 토스 레벨 6고요. 자격증은 일반 기계기사와 6 시그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공학과 전공 프로젝트 살펴보겠습니다. 김양환 학생의 전공 프로젝트 살펴보면요. 자동차 공학 실험에서 공작 기계, 유압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교양 수업 팀 프로젝트로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대외 활동과 경험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1년 정도 휴학을 했고요.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스타2 지도를 제작을 했고 2012년부터는 2013년까지 외식업체 주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연극 동아리 활동을 6년 정도 했고요. 2016년 친환경 자동차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반도체 설비 제작 업체에서 5개월간 현장 실습 경험이 있는데요. 이어서 상반기 공채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환 학생 올해 상반기 공채에 약 22개의 자소서를 작성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현대모비스 생산기술, LS 오토모티브 기구 설계, TEL PS 엔지니어, 현대로템 방산 생산기술, 현대자동차 플랜트 기술에 지원을 했으나 서류 전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생산 직무 기술로는 세종공업과 두산그룹, 현대제철, LG화학에 지원을 했고 공정장비 직무로는 LG디스플레이 지원을 했지만 모두 서류를 탈락했습니다. 전동화 생산기술, 연구개발 등의 직무로 현대모비스, 그리고 기아자동차, CJ제일제당, 하이트진후,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에 지원을 했는데요. CJ제일제당과 삼성디스플레이는 인적성 탈락을, 그리고 나머지는 서류 전형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AMK와 삼양그룹, 셀트리온, LG전자, 도르코, 쿠쿠홀딩스 등 기계개발과 제품 설계 등의 직무에 지원을 했으나 모두 서류에서 탈락을 했고요. 지금까지 총 22곳의 기업을 지원을 했는데요. 서류 통과는 2곳, 또 인적성 통과는 2곳을 했습니다. 과연 김양환 학생이 어떤 점이 부족을 했는지 2018년 상반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스펙 점검 그리고 지원 전략 점검에 앞서서 일단 김양환 씨 본인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 뭐가 제일 어려웠나요? 제가 원래 자동차 업계만을 좀 생각하면서 학교도 선택을 하고 네네. 이렇게 꿈꿔왔었는데 막상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그냥 취업 경쟁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반도체나 이쪽에 비해서 어려워서 그래서 좀 회의감이랄까 그런 게 좀 생긴 게 좀 가장 크고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스펙 뭐 자소서 뭐 다 문제가 있겠지만 뭐 스펙 부분 같은 경우는 뭐 기계공학과니까 생산 기술 쪽을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코피아 플랜트 교육을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키즈 디스플레이 스쿨을 수강을 해야 될지 또 궁금하고요. 네, 네. 그리고 토익 스피킹이 지금 레벨이 6인데 네. 이제 7을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조 냉동 기사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 중에서 가장 어떤 게 효율적일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먼저 22곳에 지원을 했는데 대부분 서류 탈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스펙 부분이 부족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기찬님 먼저 양환 씨의 스펙 전반을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스펙은 일반적인 기계 전공이고 학점이 좀 낮은 수준이죠. 네, 그다음에 기사 이제 갖고 있는 건 뭐 본인한테 어드밴테이지로 적용이 될 거고 한 가지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아까 그 반도체 설비 제작 업체에서 요 5개월 정도 현장 인턴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기계 전공했던 친구들이 지금 일반 기계라든가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1차 벤더 또 2차 벤더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채용 규모가 요즘 자동차 산업이 좋지 않거든요. 네. 공채 규모가 예전 같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 부품 재료, 그러니까 재료 쪽으로 소재 쪽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솔라셀 이쪽이 채용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턴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게 본인한테는 좀 매력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학점에 대한 약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은 이제 이공계들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좀 단점이고 지금 자동차 산업이 아니라 부품 소재 쪽으로 턴할 수 있는 그런 인턴 경험이 있다는 건 강점이고 또 기계라는 부분은 또 하반기 이제 공기업들 채용이 더 넓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일조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시즌
본인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또 처음 보는 분들은 되게 많이 쓴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관련된 산업으로 만약에 스코프를 좁혀본다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그룹을 제외하고 나서 벤더슨대는 지금 세 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세종도 한 1조 정도 하는 아주 좋은 기업인데 그 외적으로 쓸 수 있는 뭐 지금도 진행 중이면 평화발레오도 있고 여러 가지 벤더들이 있는데 자동차 그 부품 그 1차 벤더, 2차 벤더 여기에 대한 지금 도전이 너무 적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AMK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바닥 탑이고요. 텔이 좀 떨어진 건 제가 보기엔 좀 아쉬워요. 그런데 그거 외적으로도 왜냐하면 장비 업체에서 진행됐던 업무 과정을 통해서 ASML도 쓸 수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램도 그렇고 지금 뭐 도쿄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텔이 이제 도쿄 일렉트로닉인데 거기 말고 뭐 캐논도 있고 주성이나 원익 같은 그런 설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전도 사실은 지금보다 좀 적었죠. 그러니까 소재 산업 자체를 보더라도 자동차 산업 자체를 보더라도 부품 소재 쪽으로의 채용 규모를 지금보다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스코프를 지금보다 조금 더 넓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뭐 양환 씨가 아까 뭐가 제일 어려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릴 적부터 쭉 자동차 쪽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 어떻게 뭐 반도체 쪽으로 방향을 틀지 고민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5개월간 현장 실습한 게 좀 턴할 때 강점이 되는 건가요?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의 기계를 전공했던 친구들은요 1학년 때서부터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꿈꿔요. 그런데 그건 뭐 양원 학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계과 학생들의 공통 분모고 그 학생들이 지금 현대자동차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채용 규모가 원래도 어려웠지만 지금 업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작년 영업이익이 그룹으로 쳤을 때 10조 정도밖에 안 나오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0조 정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쪽으로의 채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삼성을 지원할 때 양환 학생이 이번 시즌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썼는데 서류는 2개 붙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CJ하고 삼성 붙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인적성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공대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과 CJ에서 인적성이 떨어졌다. 아쉽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의 20개 정도의 도전 중에 2개가 실패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환 학생 취업에 키를 쥐고 있는 본인 하반기 취업의 약 한 절반이 삼성이에요. 거기 못 가면 딴 데 못 갈 거예요. 채용 규모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도전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디스플레이에 왜 집중하고 있는지를 사실 모르겠어요. 아마 이번 시즌에 그랬을 거예요. 본인이 학점이 낮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 도전을 할 때 이직군, 연구 개발로 갈 거냐, 설비로 갈 거냐 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 리크루팅 정보를 보면 설비가 채용이 확실히 적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연구 개발 쓴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사에서 안 됐는데 그러면 디스플레이 더 집중을 해야 되니까 키즈 디스플레이 교육 과정을 받는다. 그건 어떤 애들이 하는 거냐면 내가 재료를 전공해서 이미 학부 논문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랩에서 진행되는 학부 연구생 과정을 거치면서 OLED나 퀀텀 닷 필름 디스플레이 쪽으로 과제를 이미 했어. 그래서 내가 재료 전공을 해서 삼성전자 DS가 훨씬 더 많이 뽑지만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천상 디스플레이로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퀴즈를 받는다. 이건 오케이죠. 그다음에 내가 석사라서 패널 쪽으로 과제를 해서 어차피 지금 반도체는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패널 개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퀴즈를 받는다. 이건 오케이예요. 그런데 양환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히 턴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본인이 전공이 기계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나 태양광에서 양환 학생을 뽑는 이유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알아서 뽑는 게 아니라 열 유체 해석, 열 진동 해석 이런 해석과 관련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뽑는 거죠. 그럼 양환 학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거에 이 반도체 설비 이 제작 업체에서 업무 진행했던 경험이 오히려 반도체하고의 거리감이 더 좁아요. 그래서 저는 지사 커트를 보더라도 연구개발보다는 설비 직군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 삼성 도전을 할 때 디스플레이 이직군으로 가기보다는 DS 메모리나 파운드리 F 직군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클 거다. 이거는 공정 F 쓸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제가 왜 패착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하이닉스를 지금 수시로 썼어요? 정규로 썼어요? 이번에 정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규로 가지 말고 당연히 수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가야 하이닉스가 왜 수시 전형을 하냐면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도 아셔야 돼. 하이닉스는
삼성처럼 전국 공채를 하고 끝나자마자 방학 때 수시를 바로 띄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 합격하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삼성전자에 복수 합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 인원을 메꾸기 위해서 수시 전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학교를 좀 보는데 수시 전형으로 가게 되면 학교 보는 레벨이 확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게 또 한 가지 패착.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패착들이 많은데 지금 LG전자를 쓸 때 어디를 썼죠? LG전자 생기 썼죠. 네. 생기 쓴 이유는 뭐죠? 제가 생산 기술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생산 기술원에서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또 디스플레이 설비에 관련해서도 좀 만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원했었어요. 이제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LG전자 생기에서 진행되는 건 패널을 개발하고 패널 재료 공정을 핸들링하는 건 LG 디스플레이고요. 그다음에 LG전자는 그걸 받아가지고 MC나 그다음에 뭐 TV 사업부에서 기구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하고 지금 그게 연결이 안 되고 분명히 본인이 LG 생기를 쓴 건 서울 근처에 있어서 아마 썼을 거고요. 창원 내려가기 싫어서 아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LG전자 전체 이익의 상당수가 발현되는 부분은 지금 H2, 즉 가전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를 지금 그쪽으로 타겟팅해가지고 다운시켜가지고 도전했었으면 아마 서류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기계나 화공이나 전자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화기 전공인데 전화기 전공을 하고 내가 학점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DS와 그다음에 LG화학과 그다음에 LG전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공정으로 가는 게 맞고요. LG전자라고 하면 애들은 다 어디 쓰냐면 다 여러분들 알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공대생들은 VC를 써요. 근데 꼭 VC 쓸 이유 없거든요. 그러니까 VC를 쓰는 이유는 거기가 LG전자의 미래이기 때문인데 여러분들 회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TO가 많은 일자리에 그다음에 남들과 경쟁력이 나에 올라갈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거대 기업들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약간의 미스포인트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올해 하반기 공채의 실패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좀 직시하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찬 쌤이 좀 낱낱이 패착 요인을 밝혀주셨는데 혹시 유진 씨는 문과생인가요? 저 문과생이죠. 저도 문과생인데 오늘 단어를 많이 못 알아듣겠네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막 엄청 막 주고 받으신데 일단 양환 씨한테 도움이 되면은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양환 씨 얘기를 좀 더 해보면 1년간 2011년부터 1년간 휴학을 했거든요. 혹시 왜 휴학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때 당시에 좀 학교가 원하던 학교가 아니라서 반수를 결심해서 1년 휴학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백기에 대한 설명이 지원자의 결과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쵸. 반수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좋은 답변은 아닐 것 같아요. 기찬 쌤이 보기에 어떤 식으로 좀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반수를 했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반수 이력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러니까 1학년 마치고 뭐 그 중간에 학교 입학 초반에 이제 공백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면접관들이 반수했다는 걸 알죠. 학교 선배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 대학에 대한 미련이 남더라. 그래서 반수하고 조금 더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 도전했지만 제 실력이 부족해서 실패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의 모교에서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하면서 전공 실력 가다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면접관 이제 또 물을 거예요. 근데 왜 학점이 이렇게 낮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럼 연극 동아리 얘기를 또 아마 본인이 할 것 같아요. 제 학생이 진짜 삼성 면접에서 이렇게 질문 받았어요. 본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연극 동아리 되게 오래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학점이 낮으니까 학점이 이렇게 낮아요? 그랬더니 연극 동아리 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면접관이 어느 정도까지 피드백을 해줬냐면 그 누구 씨는 그 연극 동아리 활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지금 답변하는 것들이 꼭 연극하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다는 그렇죠. 건가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본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들을 보니까 아까 그 창의적 이 사고하고 문제 해결은 이거 저학년 때 한 거죠. 이거 교양 수업이라서 제가 선택해서 한 거고 3학년 계절 학기 때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였어요? 그때 그 구글 핸드폰 그 컨셉 핸드폰을 차용해서 좀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빗이나 뭐 손난로라든가 이런 게 다 합쳐진 그러니까 기계과학적인 접근은 전혀 없네요. 그죠? 네. 이건 이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유압 설계 프로젝트는 어떤 거였어요?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좀 천장 크레인을 유압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설계를 저희가 직접 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샘플도 만들고요. 예, 샘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외주 줬어요? 아니면 자체 제작했어요? 그냥 3D 프린터로. 좋은 거 했네요. 네. 그거는 이제 활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작 기계는 뭐였어요? 선반 밀링 이런 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강점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그러니까 뭐 재료역학 배웠던 거 우리가 자소서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반 밀링 같은 기반 기술들은 그게 아까 뭐 CJ 재단의 공무가 됐든 아니면 하반기 때 또 요즘 채용이 많아지고 있는 인삼공사나 KTNG에 도전할 때가 됐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계를 쓸 때가 됐든지 간에 일반적으로 생산 설비 관리적인 역량으로 본인이 어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반 밀링이라든가 또 뭐 사출 금연과 관련된 이력을 갖고 있는 기계과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유압 설계라는 건 그 해석은 뭘로 했어요? 그 당시. 그때 해석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따로 쓰진 않고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플루이드 심 간단한 걸로 그걸로 테스트만 하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 제작해서 좀 약간 무모하게 그 진행했었어요. 기계과 친구들이 설계하고 해석을 연결짓는 게 좀 필요해요. 네.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내가 캐디 카티아로 그냥 구조를 만들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만든 도면을 활용해 가지고 3D 프린팅으로 구현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개발 활동을 진행할 때는 구조가 잡히게 되면 이 구조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론을 배웠다 얘기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현대 로템에 들어간 재학생인데 본인하고 비슷해요. 인천 지역 학교예요. 뭐 본인 옆 동네에 있는 학교예요. 그리고 학점도 뭐 3점 초반대. 그리고 신소재 전공이고 어학도 6급이에요. 물론 이 친구는 인턴이 2번 했어요. 근데 전공으로 치면 오히려 본인한테도 유리한 회사거든요. 최종 합격을 했고요. 본인이 떨어진 텔, 그러니까 도쿄 일렉트로닉에 최종 합격했던 이 재학생도 학점이 본인하고 비슷해요. 3점 초반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인천 지역에 있는 또 다른 학교, 이 친구는 전공도 기계예요. 그리고 어학도 본인하고 똑같아요. 6급이고요. 그다음에 인턴도 하나도 없고 공모전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텔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본인의 자소서 에피소드, 물론 다음 시간 뭐 다른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자소서 내용도 아마 잡아주실 텐데 그 자소서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죠.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을 간다는 건 하나의 기업을 버리는 게 아니라 본인 취업에 한 30%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LG전자라든가 그다음에 하이닉스 수시 전형처럼 굉장히 좋고 굉장히 TO가 많은 포지션에 있어서의 접근이 없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몇몇 기업들은 붙을 수가 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자소서 파트에서도 일정 부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인적성. 이번에 CJ도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삼성은 이번에 인적 질산 문제지만 몇 건 정도 풀고 시험장에 가셨어요? 요번에 4권 풀고 4건 정도요? 네. 그 추리 한 몇 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추리가 그때 5문제 못 풀고 거기서 플러스 한 4-5문제 틀린 것 같습니다. 5문제를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했나요? 네, 그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못 푸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뭐 본인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4권 풀었으면 알잖아요. 엄청 쉽게 나오잖아요. 문제집보다. 그죠? 그러니까 추리를 5개 못 푼다는 거. 왜냐하면 맞추는 문제를 또 다 맞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인적성이 지금 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이 3가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키즈 디스플레이 공정교육을 받게 되면 활용도가 어디밖에 없냐면 기껏 해봐야 LG 디스플레이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쓸 때밖에 확률이 그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로 만약에 공정교육을 받게 되면 그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DS가 지금 제가 공학 용어를 참 써가지고 문과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아셔야 돼. DS는 이제 부품 만드는 데고 거기에 사업부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있고 LSI, 이건 비메모리 반도체 칩이고요. 파운드리라고 해가지고 외주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 3가지 사업부로 나뉘는데 거기 설비 직군을 쓸 때 다 활용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산 장비 기업들, 그러니까 일본계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캐논, 텔, 그 다음에 ASML, AMK, 램 리서치, 또 주성, 머닝, 뭐 국내 기업들, 그 다음에 삼성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셈에스,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쓸 때도 활용도가 본인에게 올라가죠. 그래서 저는 키즈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오프라인에서 직접 방진복을 입고 팹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현 상황에서 플랜트 교육을 받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건설 플랜트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상반기 대비, 작년 하반기 대비 플랜트라든가 건설 채용이 올라가긴 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채용 규모는 반도체에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나 작은 비중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플랜트 교육을 받는 건 저는 비추. 그렇게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추가로 얘기했던 게 이제 영어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냉동 공조 있죠. 그러니까 냉동 공조 쪽으로 만약에 기사를 만약에 따면 좀 이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F직군, 설비직군으로도 이런 부분들의 활용도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만약에 본인 실력이 있고 짧은 시간 동안 투자해가지고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어학적인 부분들은 세븐으로 올라가면 좋긴 좋죠. 지금 6급이죠. 예. 학원 얼마 다니고 땄어요? 학원 안 다녔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땄어요? 네. 그다음에 그럼 150이고요. 예. 그럼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요건 세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세븐으로 올라가면 학원 다니면 뭐 이렇게 스킬이 있으니까 네. 이게 세븐으로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린 유럽계 외산 장비 기업들, 그러니까 AMK, ASML, 램 리서치에 도전할 때 본인한테 이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를 좀 생각한다 하더라도 해외 플랜트는 해외 시공 현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점이 생겨요. 그래서 어학은 제가 보기에는 건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기찬 쌤 정말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이게 듣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속 시원한데 뭐 스펙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아무래도 자소서랑 인적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판단을 해주셔서 양호한 학생의 조금 저희가 이력을 한번 보면요. 네. 일단 아까 뭐 1년간 휴학했던 부분은 저희가 한번 건드렸고 또 11년부터 12년까지 스타2 이게 게임을 예. 말하는 거죠. 지도를 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작업이었나요, 정확히? 아 이게 그냥 소규모 대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거였고 거기서 게이머들이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 위에서.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제가 좀 구도라든가 그 버그 픽싱이라든가 이런 네. 거 관련해서 제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혹시 네. 이 부분을 자소서에 담았나요? 아 이게 저번 하반기엔 담은 데도 있고 안 담은 데 있었는데요. 이제 요번 상반기에는 하나도 안 담았습니다. 기찬 쌤 이런 거는 안 담는 게 더 나은가요? 양원 학생의 전공 같은 걸 봤을 때 스타2 지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뭐 맥주를 좋아하는데 수제 맥주를 굉장히 좋아한다 뭐 이런 식의 컨텐츠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 쓸 때 내가 맥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안 쓰듯이 뭐 이거는 뭐 특별히 쓸 이유는 없죠. 네, 쓰지 말고요. 자, 그리고 연극 동아리 활동이 4년간 한 거죠? 12년부터 16년까지. 중간에 예, 군대 빼면은 4년간 한 겁니다. 4년간. 네. 굉장히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네. 좀 이렇게 오래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좀? 아 이게 제 자소서 레파토리이기도 한데요. 어. 이게 좀 제가 좀 반수도 실패하고 뭐 학교도 원하는 대로 못 가고 해서 네. 좀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거기서 배우 한번 해보고 좀 자존감이 많이 상승해서 약간 좀 고마운 느낌으로 그래서 좀 열심히 활동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이 부분이 자소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소재 접근 자체는 괜찮은 건가요? 저도 이제 공대생이고 공학 석사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연극을 딱 한 편 봤어요. 김종착기인가 뭐 하나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삼성 그 기획에 있다 보니까 임원분들하고 많이 일을 해봤는데 그 삼성 임원분들과 회식 자리에서는 뭐 영화 얘기 정도가 뭐 가끔 가다가 뭐 그 회식 자리에 화두가 될 때가 있지만 그분들은 아마 평생 살면서 연극을 아마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할 필요가 별로 그렇게 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감대도 형성이 안 되고 뭐 그러면 연극 동아리 왜 이렇게 오래 했었어요? 학점도 왜 이렇게 낮나요? 그 뭐 스타 뭐 게임도 좋아하고 뭐 이러나 보네. 뭐 이러면 이제 면접이 3,000%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건 빕스 주방에서 이거 1년 정도 하신 거 같죠? 했죠? 이거 거의 반년? 1년 정도 했다고 해도 돼요. 되게 오래 했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빕스 주방에 있다 보면은 거기서는 터프하고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주말이라든가 금요일이라든가 뭐 시즌별로 그다음에 샐러드 메뉴들 보면은 그 샐러드 바에서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럼 채워넣기 위해서 주방에 있는 직원들 사이 유기적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아마 그걸 주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의 이야기 소재가 더 좋고요. 주방에서 주로 본인은 뭐 많이 만들었어요? 샐러드 바에 있는 음식 다 뭐 브레드 쪽 빼고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이 취미 특기 어떤 거 적었어요 이번에요? 취미 특히 저
취미는 자전거 타는 거 했고 특기는 CAD 활용이라고 했습니다. CAD 활용이라고 하면 CAD 활용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컨텐츠가 나와야 되고 뭐 취미 특히 이런 데다가 뭐 샐러드 만들기 이런 거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건 인성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자전거 뭐 타는 거 좋아해요? 그랬더니 뭐 자전거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라고 해서 뭐 할 이야기 소재가 나오는 것보다 샐러드라고 만약에 적게 되면 이게 특이하니까 이거 뭐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샐러드 잘 만들 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샐러드만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주력 에피소드로 잡는 거. 그러니까 연극 동아리를 다 안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과 출신이고 의사 전달력을 높여가지고 고객들을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극 관련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 마케팅 관련된 이력을 어필할 수 있는 문과 학생들은 연극 동아리 이력이 좋은 에피소드가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본인이 지금 학점이 낮고 본인이 공부했던 게 선반 밀링, 다시 말해 생산 제조 공정과 관련된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오퍼레이터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레스토랑 이렇게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주방 현장에서 일을 진행하며 거기 있는 여러 세대 계층들과 협업을 했고 힘든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배웠고 주방에서 물류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버려져 있는 식자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를 배웠다. 이런 식의 컨텐츠가 생산이나 공정 파트 엔지니어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가까운 에피소드 소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스타라든가 연극으로 빠지지 말고 다른 쪽으로 빠지는 게 자소서의 주력 에피소드의 구조의 전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사실 이 연극이라는 콘텐츠가 굉장히 어떻게 좀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일단 빕스 경험을 더 추천을 해주셨고 이 부분은 좀 귀담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하반기에 합격 전략을 노려봐야 될 텐데 하반기에는 어떤 기업의 직무로 지원하는 게 더 좋을까요? 또 제가 빕스 얘기하니까 또 양원 학생이 빕스 얘기만 또 자소서에 잔뜩 쓸 것 같은데 핵심은 반도체 설비 제작 업체 5개월 동안 진행됐던 현장 실습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진행됐던 선반 밀링, 본인보다 그러니까 서곽이라든가 한양대 에리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오히려 본인 같은 그런 실무적인 과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 오히려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기반 기술에 대한 관련 프로젝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 그리고 아까 유압 설계 관련된 부분은 기계공학과 본연의 굉장히 중요한 공학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이게 자소서의 주력 에피소드가 되어야 한다. 요거는 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빕스는 그냥 저기 양념으로 가는 거예요. 없어도 되고. 네네. 네, 들으셨죠? 빕스 샐러드 입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빕스 그쪽보다는 아까 AMK나 이런 데는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니까 이제 고객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그쪽 부분에는 연극 관련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거는 좀 맞아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CS 엔지니어로 가게 되면은 공학적인 설비 튜닝을 하지만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고객 응대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본인이 이제 뭐 포토 장비라든가 에칭 장비 업체를 도전을 할 때 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무조건 아까 지금 말씀드린 반도체 설비 제작 업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별로 지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여기서 뭐 좀 업무 진행됐다고 인상적이었던 경험 없어요? 제가 여기서 원래 주 업무는 조립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이었는데요. 제가 좀 회사 공장이 좀 답답해서 제가 그냥 공장을 좀 시측을 혼자서 해보고 CAD로 레이아웃을 따로 설계해서 사람들한테 거의 현장직 사람들한테 어떤 게 힘든지 따로 물어보러 다니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좀 반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너무 좋은 경험이 있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지 말고 선배 사원들의 가이드 받으면서 공정에 들어가는 레이아웃 설계에서 로스가 벌어지거나 작업자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제가 학부 시절 때 배웠던 기계 공정이라는 그 과정들은 단위 공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정 프로세스를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견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고 앞으로 내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 파트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도 하나의 공정이 아니라 반도체라고 하면 단일 애칭 공정이 아니라 8대 제조 공정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갖춘 개발 엔지니어로 기사의 성장에 기여하겠다. 뭐 차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접근을 할 때 본인의 과거 에피소드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력은 항상 공학적인 얘기를 많이 좀 활용해야 돼요. 그래야 낮은 학점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꾸 연극, 빕스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가지 말고 그건 쓰다 이제 쓸 이야기가 없어졌을 때 활용하는 수준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네. 네, 오늘 기찬 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짚어주신 것 같은데 양환 씨가 오늘 좀 조언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평소에 더 물어보고 싶었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다 물어보셔야 그만큼 얻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지금 좀 경험이 없어서 네. 네. 마음이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연극부의 좀 힘을 보여주세요. 예, 그 기사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기사 그래도- 시험이 언제예요? 기사가 이제 7월달에 신청해서 12월달에 하는 거라서 아, 그럼 그거 버리세요. 하지 말고 네.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6월달에 저기 스피킹 학원 신청해가지고 한 번 정도 시험 더 봐서 세븐으로 끌어올리는 작업 진행하고요. 그다음 6월, 7월, 8월 석 달 동안 G3 문제집을 여기 나와 있는 거 거의 다 푼다고 생각하고 본인 나와 있는 추리 실력이 지금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 정도면 분명히 이번에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 관련돼서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 공부하는 작업. 그다음 남는 시간들은 이제 뭐 면접이라든가 자소서 관련돼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 그렇게 진행하고 반도체는 이제 뭐 서울대나 이제 공식적인 너무 사교육 느낌이 나는 거 말고요. 대학에서 진행되는 공직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 서울대 그 반도체 공정교육 과정 여러분들 그 개설되면 그날 서버 다운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빨리 신청하는 거. 그 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토탈 제가 컨설팅 할 때 얘기할 텐데 이거 뭐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성격이 보이더라고요. 뭐 예상 질문 리스트를 뭐 한 100개 정도 뽑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어학 조금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아까우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본인 세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그 인적성 공부 그다음에 자소서 주력 에피소드로 공학적인 부분으로 턴한다. 우선 이것만 생각하세요. 플랜트 교육 받지 마시고요. 이게 너무 바로 명료하게. 이게 바로 제갈공명의 발언이니까 저도 갑자기 막 취준하고 싶어요. 컨설팅을 받고 싶어지는 막 그런 기분이 드는데 뭐 양환 씨 좀 도움이 됐습니까? 아, 너무 깔끔합니다. 네. 이제 뭐 해소가 되신 것 궁금한 같아요. 게 다 해소가 됐나요? 아, 네. 따로 더 물어보실 건 없으시고요. 아, 그거 일단 지금 먼저 들은 내용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지 정리하고. 네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방송에서 이렇게 자신을 모든 걸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용기 네. 낸 것만으로도 큰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은 자소서 컨설팅이 이어지니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죠. 첫 네, 맞습니다. 출연이었으니까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컨설팅을 받은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컨설팅 좀 애초에 좀 빨리 받았으면은 좀 시간 낭비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지 네. 않았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뭐 양환 씨도 충분히 저희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스펙이 뭐 나쁘지도 않고 이게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경황이 없죠 오늘 워낙 많은 얘기를 다 들어서 고쳐 뜯으셔갖고 네, 그래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네. 네. 그럼 기찬 쌤 오늘 어떻게 양환 씨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하반기에 좀 전략의 큰 틀을 세워준다면 어떻게 세워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양환 학생 정도 되는 학교, 양환 학생 정도의 스펙과 이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요. 삼성전자 못 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시험을 운전면허 시험 공부하듯이 공부하시면 안 되고 기사 공부하듯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정말 이 부분은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양환 씨 오늘 첫 출연 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고 기찬 컨설턴트님은 목요일 날 토탈 컨설팅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힘들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답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부터 들러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타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광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 치평동 위치하고 있고 토공사업 업체인 주식회사 중앙건설 사업장입니다. 토목 견적 및 공무 업무 담당하실 토목 시공 기술자 5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과 3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합니다. 토목 및 가시설 유경험자 유대합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말일까지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무려 토목시공 기술자 5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전남 나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이청동에 위치하고 있고 의료 서비스 업체인 영산포 제1병원입니다. 3교대 임상실무 간호사 5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말일까지입니다.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보이니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면허증 사본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3교대 임상실무 간호사 5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빠른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미 캐스터 뭐가 변한 것 같아요. 염색하셨죠? 네, 주말에 바빴어요. 염색도 하고 약속도 잡아서 놀고 왔습니다. 저는 염색한지 몰랐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보통 여자들이 이게 뭐 머리에 좀 변화를 주는 게 신경에 무슨 변화가 있을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혹시 뭐 시련을 겪었거나 시련을 겪을 사람이 없어서 네, 제가 그건 또 시련을 아니고 줬네요. 방송을 더 열심히 하려고 머리 방송에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네, 그것도 염색을 있고요. 한 세미 캐스터, 한층 더 예뻐진 세미 캐스터. 그럼 오늘 뉴스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인 뉴스 첫 번째는요. 최근 면접비에 관한 논란이 지속이 되면서 기업이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되자 지역 대학 취준생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이 법률에 관해서는 지금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었는데 여당의 한 의원이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발의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방 취준생들은 한번 면접을 다녀오려면 수도권까지 꽤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보통 KTX를 타면 왕복 10만 원 가까이 들고 또 이른 시간에 면접이 잡히면 숙박까지 잡아야 합니다.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로 이른 것으로 돈을 2위로 꼽을 만큼 취준생들에게 부담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취업 준비를 할 때 뭐 의상이나 메이크업 이런 거까지 하면은 20만 원 훌쩍 넘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취준생은 좀 숨만 쉬어도 적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까 하루 한 끼 밥값조차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취업 포털 사이트 설문을 인용하면요. 이 면접비 의무화 관련해서 취준생 응답자 83.5%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무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어서가 가장 많이 꼽혔는데요. 실제로 구직자 80.5%는 면접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고 이 중 38.6%는 비용 부담으로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뭐 신샘 캐스터가 아까도 말해줬지만 이 취업 준비로 이런 것으로 2위가 돈이었고 1위가 아마 자존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존감도 떨어지고 돈까지 이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거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비도 왕복으로 잡아야 되고 숙박비까지 하면 10만 원 후반대 이런 면접을 몇 번만 받으라도 돈 100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건데 좀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면접자들의 애환을 알아주나요? 기업 입장은 아무래도 취준생과 조금 다른데요. 무려 63.6%가 부정적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유로는 면접비 부담으로 더 많은 구직자를 평가할 수 없어서가 가장 많이 꼽혔고요. 인당 거리에 비례해서 지급을 한다 해도 10,000원에서 5만 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같이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면접비를 받기 위해서 입사 지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상당한 답변율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처음으로 말씀하신 의견으로는 이게 좀 이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의견은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뭐 지방의 취준생으로는 사실 면접비가 교통비 수준이라서 굳이 지원받으려고 입사 지원을 할 것 같진 않고요. 또 수도권의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취준생들이 그러하겠지만 시간이 정말 가장 금 같고 아까운 시간인데 일부러 이 돈을 받으려고 지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찬성 입장도 저희가 조금은 들어봐야 형평성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찬성 측은 기업의 책임 있는 면접 문화를 형성할 수 있어서와 또 취준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면접비 지급이 만약 의무화가 된다면 기업은 어느 정도의 금액선에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취준생들에게 지급을 하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그에 대해서도 설문조사에서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면접비로는 거주지에 따라 상위가 답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3만 원에서 10,000원, 2만 원 순이었고요. 4만 원에서 5만 원은 가장 마지막으로 답변율이 낮았습니다. 어쨌든 거주지에 따라서 지역 거리별로 하는 게 가장 좀 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취준생들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면접비를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혹시 있나요? 네, 모든 취준생들이 면접비 지급 의무화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 같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한 취준생은 면접비를 주면 기업이 오히려 채용 대비 면접자 비용을 줄여서 면접도 못 보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인데 왜 면접비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면접비 지급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면접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아니더라도 돈과 시간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뉴스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뉴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권을 지망하는 취준생들이라면 올 상반기 은행들의 채용이 풀린다는 소식이 아주 반갑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올해 필기시험 동안 부활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 시험 난이도나 교재, 기출문제 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채용 시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취준생들이 각종 고시나 또 자격증 학원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올해부터 필기시험이 부활하면서 소위 은행 고시 10년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아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용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원의 문을 두드리면서 좀 소위 멘붕이 왔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권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은행이기 때문에 전문 교육업체들은 은행을 입행하려는 취준생들의 빗발치는 문의에 기대감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은행 고시라는 새로운 시장까지 열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열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소문일 뿐이잖아요. 좀 확실한 카드라인가요? 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요. 최근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필기시험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기준을 금융당국에 전달을 했습니다. 은행이 채용 때 필기시험을 둘 수 있다고 규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는 은행들이 채용 객관성과 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부분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확정해서 대부분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만큼 학원에 정말 문의가 빗발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고시에 대비하기 위한 취준생들은 바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취업 정보가 오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도대체 은행고시가 어떻게 출제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또 필기시험 교재나 기출문제를 공부할 만한 인터넷 강의를 추천해달라고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필기시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에 의지하고 싶은 취준생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은행권은 어떤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나요? 네, KB국민은행과 KB하나은행, 또 NH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등은 이미 필기시험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은행은 올 상반기 필기시험을 재개했습니다. 이때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필기시험의 경우는 경제와 금융, 일반 상식 등을 묻는 객관식과 단답형 문제들이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까지 필기시험은 국제경제나 외환, 파생상품의 순위구조 등 최소한의 자격을 가리기 위한 성격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제, 금융, 일반 상식 등을 묻는 객관식 그리고 단답형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고요. 우리은행은 이제 재개했다고 했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전 객관식 단답형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필기시험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말 궁금할 텐데 필기시험 난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앞으로 은행권에 도입될 필기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NCS에 기반을 둘 것으로 보이고요. 난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이 채용 당락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향후 더 유능한 인재를 찾기 위해서 은행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아마 공기업 공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은행권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들 지원을 하시고 그만큼 또 난이도도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좀 은행 필기 시험으로 인한 교육업체들의 많은 강의들이 계획될 것 같고요. 또 이에 대한 비용도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과 또 안정적인 직업성 등으로 은행이 최고의 직장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취준생들의 수요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업체들은 본격적인 은행고시 교육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취업 준비와 교육 관련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는 부작용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첫 번째 뉴스도 뭐 면접비에 관한 뉴스였고 두 번째도 취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쨌든 교육에 많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또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신스메 캐스터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본 적이 좀 있나요? 저도 아무래도 학원을 좀 의지를 많이 하는 성격이어서 네. 학원비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네. 그런 성격이 무슨 성격? 혼자 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좀 이렇게 나가서 꾸준히 배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또 아카데미 학원이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또 근데 안 다닐 수도 없고 돈을 많이 썼죠. 그래서 꼭 면접 같은 거 볼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나요? 네, 면접 아나운서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한 번 하면 10만 원에서 뭐 20만 원까지도 나가기 때문에 저도 은행 이렇게 고시가 부활을 해서 점점 아카데미 저희가 다닌 것처럼 학원이 부활을 한다고 좀 아쉬운 마음이 조금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면접을 보는 게 저희는 아나운서라서 이 부분이 더 크겠지만 그냥 뭐 면접 대비 화장 같은 걸 하고 의상을 구하고 하는데도 10만 원, 20만 원이 우습게 깨지고 그러면서 또 이 부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정말 아카데미에 수백만 원을 쏟게 되고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부분이 답답해지면서 비용은 늘어나지 합격은 안 하지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좀 뭐 힘내라는 말밖에 해드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유능한 인재를 뽑고 싶기 때문에 은행고시를 부활시키긴 했지만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업도 교육업체도 취준생들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가 조금 힘들어하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한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은행권 취준생들 아니요, 모든 취준생들. 모든 취준생군요. 저도 같은 취준생이었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하면은 통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고 준비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잡정보센터랑 취업이 보인다 많이 보시면서 취업 꼭 취뽀하시기 바랍니다. 취뽀. 네, 정말 취뽀하기를 바라는 마음 저희가 한결같은 마음일 텐데 정말 합격하면 끝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취업인 뉴스 취준생들을 위해서 알찬 뉴스와 정보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왜 떨어졌나 시즌4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